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차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님께서 개회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제9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회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이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박주선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법원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나 고위 관료들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구속 또는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가급적 언급을 좀 피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또 죄는 밉지만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다 이렇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모습은 인간적으로 연민의 정을 금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리 헌법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누구도 무죄로서 추정을 받고 법률상 어떠한 권리나 고난에 대한 침해나 제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잘했다면 국민으로부터 칭송과 평가를 받는다 한다면 검찰 수사를 받거나 구치소에 구속이 되거나 재판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겠지만 자숙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 전직 대통령께서 구속을 된 다음에 구속 기소가 된 다음에 자유민주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바로 검찰 수사다. 대한민국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한다. 이런 SNS상에 글을 올렸습니다. 과연 범죄에 대한 수사,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법 행위를 단죄하려고 하는 검찰 수사가 자유민주체제를 와해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검찰은 자유민주체제를 와해시키는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와 정통성이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범죄가 역사와 정통성이라는 이야기인가, 이게 좀 가능하기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국민에 대한 무례하고 또 국민에 대한 비판을 자초하는 견강부회식 본인의 입장 피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만일에 실체적 진실을 둔갑을 시켜가지고 정치 보복 차원에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 모든 정당이 나서가지고 그 사람 금감원장 된 것 자체가
옳으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자제해 왔는데, 이 문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원장직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김기식 금감원장을 임명하는 청와대의 시각과 자세가 너무 문제가 많다 하는 측면에서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결과는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군주론을 썼던 마키아벨리가 생각이 납니다. 청와대는 공익목적 출장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마키아벨리입니까? 아니면 마키아벨리의 주장을 신봉하는 신봉주의자입니까? 결과가 옳으면 모든 수단은 다 정당화돼야 되는 겁니까? 또 마치 김기식 원장이 의적 홍길동이나 되는 것처럼 공익목적 출장이었고 또 결과에 청탁을 받아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청와대, 또 이에 동조하는 여당이 과연 적폐청산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건지, 또 청산돼야 할 적폐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상징적 사건이 바로 이 김기식 원장의 임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청와대의 시각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법의 규정을 무력화하는, 또 어쩌면 수사에 대비한 검찰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뇌물죄가 목적이 정당하면 목적이 옳으면 수단이 정당화된다는 마키아벨리즘처럼 아무리 부정한 행위를 하더라도 목적이 의로우면 상관이 없다 하는 논리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청탁을 받으면서 또 묵시의 청탁성이라는 것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것이 바로 뇌물죄가 됩니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은 뇌물죄에 해당이 돼가지고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김기식 원장을 임명하는 대통령,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과 자세, 이건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과 독주의 극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도대체 김기식 원장이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무슨 범죄에 해당이 된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좀 해야 되겠고, 왜 김기식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인지, 청와대가 어떤 이유와 배경에서 이런 임명을 했는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제한과 철퇴를 가한다는 측면에서도 이건 국정조사 조사를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국민이 주장하는 견해,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의 견해를 받아가지고 해임 조치를 하고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과연 국민의 눈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국민의 눈높이 측정을 눈 감고 하는 것인지, 또 민정수석은 공직자의 검증을 특히 김기식 검증에 대해서만 눈을 감고 검증했는지 이건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사가 만사가 된다는 측면에서 만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이 문제는 그대로 덮고 넘어가기가 어렵다. 저는 그런 저희 당의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마디만 더 보태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교만과 오만, 독선과 독주가 방송법에서도 나타나듯이
김기식 원장 사건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62명의 국회의원들, 특히나 11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일 때 방송법이 문제 있다고 그렇게 농성까지 하면서 개정을 주장했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 소신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못 해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방송법 제고해라. 이런 취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입법권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행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승민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지난 목요일 11 전투비행단 소속 F-15K 조종사 두 공군장교의 순직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까지 단 한마디 위로의 말도 없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여론 지지도에만 신경 쓰는 쇼밖에 할 줄 모르고 진정성이 없다 반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아주 심한 욕설과 댓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뒤늦게 조화를 보냈다 또 비서관을 좀 보냈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주는 저는 단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말 진지하게 본인의 처신이 옳았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19대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지금 현 금감원장이 피감기관과 민간은행, 피감기관도 아닌 민간은행의 돈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가고 그것도 인턴을 데리고 해외 출장을 갔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걸 보면서 300명 국회의원이 다 이런 식으로 처신하는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매우 걱정합니다. 제가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17대 국회 첫 정무위를 했고 그 이후에 재경위 국방위 뭐 많은 상임위를 해봤습니다만 제 보좌관들한테 미안하지만 단 한 차례도 4급부터 시작해서 인턴까지 한 번도 해외 출장에 동행해서 간 적이 없습니다. 피감기관의 돈, 또 특히 피감기관 아닌 민간기업, 은행은 민간회사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간다라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점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금 위법이 없다. 이거에 물러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 사건은 청와대가 대통령이 감싸할수록 저는 오히려 더 큰 역풍이 불 거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 하나 이 금감원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금감원장이 참여연대 사무총장 시절인 2007년에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서 1년 동안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허구한 날 재벌 대기업을 비판하는 참여연대의 사무총장이 대기업 돈을 받아서 이렇게 미국 연수를 1년 동안 다녀온 거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금감원장이 떳떳하다고 생각한다면 포스코로부터 지원받은 해외 연수 비용의 상세한 내역을 당장 공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때 해외 연수의 선발 과정 또한 아주 이상합니다. 포스코 해외 연수생 선발은 참여연대의 전임 사무총장이었던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했고 당시 YMCA 사무총장이었던 이하경 씨가 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선배, 후배들끼리 포스코의 돈을 이렇게 써도 이렇게 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적폐라고 비난하는 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이 포스코에 대해서 참여연대 사람들은 뒤로 이런 지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런 위선, 이게 이 정부의 저는 정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투 운동이 처음에 나왔을 때 시인, 연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찬주연설을 했던 사람들, 이 정권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참여연대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이 더 불거지기 전에 금감원장 빨리 해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김동철 원내대표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5.18 관련 세계 단체가 일제히 5.18 민주화운동에 왜곡을 주도했던 5.11 연구위원회 참여 이력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주석 국방부 차관에 대해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서주석 차관은 초안에 대한 문장을 다듬고 목차를 바꾸는 등 단지 실무적인 역할만 했다고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었지만 서 차관이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증언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18 왜곡을 일삼았던 조직의 당사자가 국방부 차관으로 있는 한 문재인 정부가 5.18 정신을 왜곡하겠다는 계승하겠다는 진정성도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도 이중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서주석 차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해임 조치를 취해야 마땅합니다. 방송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방송 장악 의지가 없다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162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고 국회에서 농성까지 하며 통과를 촉구했던 법안, 그리고 이제는 자유한국당마저 찬성하고 있는 박홍근 의원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신 있는 사람이 사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하는데 공영방송은 소신 있는 사장 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영방송 모든 구성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사장이 할 때 영국의 BBC, 일본의 NHK와 같이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말씀도 아니고 바른미래당의 입장도 아닙니다. 첫 번째,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 먹고 체재비를 지원받는 것, 이거 정당합니까? 이건 명백히 로비고 접대입니다. 이거 제 말씀 아닙니다. 둘째, 이게 민간기업도 아니고 국가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도한 로비와 접대를 받은 직원들이 있다면 엄정히 징계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4년 10월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 직원의 접대성 출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며 공사 사장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로부터 7개월 뒤인 2015년 5월 김기식 금감원장은
자신이 로비오 접대라고 주장했던 그런 피감기관의 돈으로 버젓이 접대성 외유를 다녀왔습니다. 방금 유승민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김기식 원장은 남의 돈으로, 피감기관 돈으로 접대받고 외유받는 것이 아예 상습화된 상습범처럼 보입니다. 그런 인물이 김영란법 제정을 주도했다니 그 가증스러움과 뻔뻔함에 할 말을 잃고 역대급 위선의 국민 공분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게 무슨 대수냐는 식의 버티기로 일관하고 본인은 하나만한 사과 한마디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직위를 이용한 해외 접대 출장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로 오늘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해외 외유에 동원된 피감기관 3곳에서 항공료, 숙박비 등 지원받은 외유 비용만 4천만 원을 넘고 보좌관과 여비서까지 동행을 시켰습니다. 이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형법상 명백한 뇌물죄에 해당하고 뇌물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지난 91년 13대 국회 당시 상공위원회 뇌물 외유 사건에서 피감기관인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로 3,168만 원, 별도 개인 경비로 1만 6천 달러를 지원받은 국회의원 3명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례에 비춰볼 때 명백한 뇌물 외유 사건입니다. 이처럼 뇌물 쇠수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도덕한 인물을 금융감독의 수장으로 앉히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도를 넘은 김기식 구하기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행태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선 공무원들도 이제 민간기업의 경비로 외유 다니라는 말입니까? 야당 의원 시절에도 피감기관을 상대로 이처럼 뻔뻔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금융검찰의 수장으로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두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딸을 위해 삼성에게 말을 지원하도록 한 것, 그런 적폐와 뭐가 다릅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의지에 못지않게 김 원장의 뇌물 외유 사건을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지금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부패공화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김 원장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압수수색을 포함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면 물론 이토록 가증스러운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수사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특검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원장은 출장비를 바른미래당은 차제에 김기식 원장 외유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김 원장 스스로가 출장비를 제공받은 기관에 혜택을 준 바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는 시도라고 하고 있고 청와대는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하고 있으니 여야가 공동으로 국정조사에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각종 온갖 의혹과 분노를 풀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필요합니다. 김기식 원장은 자신이 정말 떳떳하다면 청와대 뒤에 숨어있을 것이 아니라 외유 목적부터 시작해서 방문 외유 기간 동안 방문 장소와 면담자, 동행자, 경비 내역 등 외유 당시의 시간대별 내역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국민 앞에 즉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와 김기식 원장, 민주당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음은 지상욱 정책위원장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기식 원장의 포스코 지원에 의한 해외 연수권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더 깊게 들여다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해서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 김용범 부위원장이 나서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융감독원에 김기식 원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신의 방어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시간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금융감독원의 수장으로서의 기능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인지 대한민국 금융 안정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김기식 원장 또 능력도 없는 김기식 원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번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건은 발행회사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담당 업무가 동일 시스템에서 이루어져서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증권사 56개사 중에 몇 개의 증권사가 발행회사와 투자중개업자로서 업무가 동일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금감원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성증권의 발행 주식 총수는 1억 2천만 주입니다. 23배가 넘는 유령 주식이 발행될 수 없는데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 유령 주식이 어떻게 유통될 수 있었는지, 발행 주식수 8,900만 주에 약 31배를 초과하는 28억 1천만 주가 어떻게 직원 계좌에 입고되고 유통되었는지, 어떤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었는지 금감원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유령 주식 501만 2천 주를 26분 만에 어떻게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었는지, 평일 거래량의 35배나 해당하는 그런 물량이 한순간에 풀렸는데 보통 같으면 줄 하한가를 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어떤 세력이 받아냈기에 그것이 거래가 되었는지, 그 사이에 파생 거래를 발생해서 차익을 얻은 사람은 없는지, 또 직원 중에 대차 거래를 미리 신청해서 먹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직원은 없었는지 아무런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는데 선제적인 대응은 차치하고 뒷북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적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그런 무능한 감독원으로 전락했습니다. 김기식 원장이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준로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을 읽겠습니다. 네, 김기식 금감원장을 포함해서 국정의 난백성 모두가 청와대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간에 이 비서관 중심의 국정 운영을 넘어서 한간에 국민들한테 회자되는 얘기는 환관 정치라고도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경종완급이 없이 국정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6.13 선거에 맞춰서 시한을 정해놓고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개헌안을 내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옳지 않은 일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라면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국민과 국가에 큰 리스크가 온다면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폐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몫입니다. 그것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금에 한반도에 명운이 걸린 남북미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걸고 외교 국방의 총력전을 펼 때이고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인데 시한을 정해놓고 군사작전 하듯이 6.13에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거는 정략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음을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 시기가 아니라 헌법의 내용입니다. 70년 헌정사에서 반복된 무수부리의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소통이나 공감 없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일방 통행식 국정 운영으로 예의 없이 실패한 대통령제의 진국에 비춰보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자 촛불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80%가 넘는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본령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의 종식이며 국민의 삶 전반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용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인사철이 국방부에 또 인사철이 다가옵니다. 또 공무원 조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국정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그 조직의 장한테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사철만 되면 청와대만 바라봅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국가인지 어떻게 이거를 표현해야 될지 정말 참 화관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개편 내용은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비서실장만도 못한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추천권은 물론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이 시기보다 내용에 관심이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태경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김기식 원장 외유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단순히 피감기관 지원받는 요구로 국한하려고 하는데 김기식 원장의 외유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첫 번째는 국회의원 개인이 피감기관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출장을 가는 겁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나홀로 출장입니다. 보통 국회의원들 갈 때는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일정이나 이걸 알려줍니다. 근데 김기식 원장은 개인이 그 기관, 돈 주는 기관하고 직접 협의해서 간 겁니다. 혼자서. 이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좌관 비용까지 다 부담시킨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유승민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 우리 보좌진들은 상당히 요즘 비난을 듣고 있는데요. 왜 같이 안 가냐. 김기식 원장이 특이한 겁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보좌진을 비용을 부담시켜서 갔다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비까지 간 것도 이게 삥뜯기입니다. 누가 피감기관한테 일비까지 받아서 갑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관행이다 라고 해서 전체 국회의원들을 모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당에서 공식 사과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 여론조사 고공 지지율에 취해서 말년에 지금 오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시 그 병입수, 아리수 페트병 무게만 환경부 기준의 50% 초과다. 다른 지역은 다 거의 기준에 맞췄다. 근데 서울시만 환경부 기준이 13.1이고 다른 지역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뭐 1 정도, 10%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서울시만 50% 이상 19g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올해도 이 무거운 페트병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 계약 기간이 이번 계약이 4월 13일까지 계약입니다. 지금 계약 협의 중인데 계획은 그대로입니다. 19g.
작년 했던 그대로 올해도 강행하고 있어서 이 반환경적 무거운 페트병 계획을 즉각 중지하라. 지금이라도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최종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변경 가능합니다. 지금 서울시 쓰레기 대란입니다. 아파트에서 비닐, 플라스틱, 페트병 안 받겠다고 재활용 업체가 지금 막 날린 이 마당에 서울시가 이런 반환경적 초과 중량 페트병 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정말 서울 시민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은 무거운 페트병 강행 계획 즉각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모두 발언하실 네, 정병국 의원님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1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들 그리고 김기식 금감원장 사건을 처리하는 자세를 바라보면서 한 정치평론가의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되었던 잣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늘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잣대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잣대를 가지고 재단한다라고 하면 그 어느 국민이 문재인 정부가 과연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라고 할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신환 원내수석 부대표께서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위선과 이중성은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김기식 원장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그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김기식 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에서 저랑 같이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소위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 로비, 문화를 정비하고자 만드는 법이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부의 도덕적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은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김기식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의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의 비용으로 457만원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돈으로 무려 3,077만원 그리고 우리은행, 민간기업인 우리은행의 돈으로 48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보좌진과 동행하고 황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김기식 원장을 고발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네, 아까 네, 발언 수정인데요. 네. 김기식 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는데 그것은 청와대 즉각적인 해임을 강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것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